15번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것. 실손보장형 상해보험 또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보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중복보험의 원리를 적용할 것이 여부에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다. 만약에 내 보험, 내 집사람 보험까지 되거든요. 무보험자동 상해는. 근데 2억 한도라고 치고요. 책임보험이 있는 거 다 빼고 일단 그냥 2억 한도다. 근데 실제 손해 1억 나왔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1억씩 받을 것이냐? 그럼 이제 해결 수 있겠죠. 중복보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5천씩 밖에 못 받는 거죠. 5천씩 밖에. 또 만약에 4억 나왔다. 그럼 2억, 2억씩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중국어를 준용하고 있어요. A는 맞는 거고. 상해를 보험사고라는 상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갭수의 중대한 과실을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지요. 중과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이 보상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중과실 사고는 보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차량은 음주라 하더라도 차량은 보상하지 않죠. 사람에 대해서 자손이나 자기 자동차 상해는 보상하는 이유가 중과실 사고는 보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거지.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자 대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약정 부여다. 항상 단서 조건이 있어요. 원래 원칙은 없어요. 보험자의 대위가 없는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무보험자동차 상해에도 보험자 대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라는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가끔 우리 책들 보면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발음이 잘 안 돼. 심신박약자에 보면 무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망이 무효입니다. 사망. 이게 사망이 아니잖아. 상해보험 계약.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기억, 리얼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16번입니다. 상법상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역시 여러분. 통지의무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고 발생 위험 미 현저하게 통지의무는 계약 후 할 의무 위반이잖아요. 아까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 전이고 직업이 변경됐거나 뭐 이럴 때 이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험자가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이를 인해 해지하거나 보험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통지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사고 발생 위험 현저, 사고 발생 위험 통지 의무. 두 번째, 요거가 헷갈립니다. 이거는 사고 발생 위험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고 이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죠. 위험이 증가됩니다. 이때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이건 위험 유지 의무라고 그래요. 본인이 잘못한 것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통지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다만 나중에 이게 밝혀졌다. 보험자가 알게 됐다. 그때는 해지하거나 1개월 내에 증액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지해야 될 의무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통지 의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규정입니다. 좀 많이 헷갈려요. 이게. 세 번째,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아까 중복보험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우리 이득금지 원칙 때문에 비리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보험계약, 다른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통지 의무 있습니다. 또 책임보험에서 아까 직접 청구권 잠깐 얘기했었죠.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을 때에는 배상 청구 통지 의무라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험자한테 통지 발송해야 된다. 그래서 배상 청구 통지 의무. 통지 의무가 없는 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위험 유지 의무이다. 보험 목적의 양도입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와 자동차 보험 양도가
상법 조항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의 양도는 보험자의 승인이 따로 없어도 돼요. 보험자의 승인이 없어도 되는데 자동차 보험의 양도는 보험자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동차 보험은 차를 만약에 팔았다. 그럼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보험계약을 이전돼서 받을 수 있지. 일반 그 물건처럼 물건보험의 보험 목적 양도처럼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뭐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이때 양도는 반드시 인도나 등기 어떤 물권적 변동을 요건을 하고 그냥 단순 매매계약 체결이라든지 임대 이런 거는 양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목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보험계약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추정한다는 내용이 나오네. A는 B로 본다. 라는 거는 A로 B로 간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간주한다는 얘기는 A는 B인데 B는 A랑 같이 본다. B를 A랑 똑같이 보겠다. 이게 간주입니다. 추정은 A를 B로 간주한다. A를 그러니까 이 B는 A로 일단은 보는데 혹시 다른 반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뒤집어줄 수 있다. 다른 증거가 있으면. 이게 추정입니다. 그래서 간주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고 추정은 그렇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보험계약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건보험의 목적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 승계 추정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아까 매매계약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뭐 이제 임대도 안 된다고 그랬고 어떤 물권적 변동이 명확해야 된다. 또 승계 추정의 법리는 물건보험의 하나의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까 이거는 물건보험만 되고 자동차보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 사고보험에 대해서 제공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이렇게 제공된다. 4번 자동차보험 경우에는 승낙을 얻어야만 승계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갑은 배우자 을을 피보험자로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옳지 않은 것.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입니다. 배우자 을에 대해서 동의받지 않으면 사망은 무효입니다. 머리 좋게 두시기 바랍니다. 1번 갑이 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법적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은 무효 맞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사인 받아야 돼요. 서명. 받지 않으면 사망 무효입니다. 2번 갑은 보험 전속 중에 보험수익자 변경할 수 있어요. 보험수익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3번 법적 상속인 중 1인의 고의로 피보험자 을이 사망한 경우에 보험자는 다른 법정 상속자에게 보험을 거부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여기 뭐 갑이고 이 사람은 배우자고 법적 상속이라고 했어요. 자녀가 둘이야. 예를 들어 1인, 2인이 있어. 얘가 고의예요. 고의는 면책이죠. 근데 우리 법적 상속인이 2명이라고 그러면 5대 5잖아요. 근데 만약에 1억이다. 그럼 5천만 원 얘는 면책이죠. 얘는 고의했어요? 얘는 고의 안 했잖아요. 얘는 줘야지. 얘만 고의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보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줘야 됩니다. 거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4번 갑이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를 법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변경했어요. 이 사람을 제3자로 변경해버렸네? 사망하기 전에, 이 사람 죽기 전에 통지하지 않았어요. 아까 통지하지 않으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대항 요건이 안 된다고 그랬죠? 보험자가 법적 상속인의 보험금을 보험자는 이 사람을 주는 거야. 난 모르니까 보험자는. 그럼 야, 바꿨는데 왜 이 사람 죽기 전에 바꿨는데 왜 이 사람 줘요? 라고 보험자에 따지지 못합니다. 왜? 보험자한테 통지하잖아요. 보험자는 모르잖아. 대항 요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증보험 뭔가요? 보증보험자가 있고 보험계약자는 채무자죠. 우리 은행에 돈 빌리는 사람.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만약 은행이라면 은행이 되겠죠. 대출해준 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이 사람한테 돈 안 갚아 채무 불이행이나 법이나 의무 불이행이라는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죠. 이게 맞아요.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이 채권이 이 은행이 B은행으로 양도했네? A은행이 B은행으로? 그럼 이거가 다 따라가겠죠. 당사자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는 채권 양수인에게 이전되죠. 이 사람한테. 맞습니다. 보증보험 계약에 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 의무위반이 있어요. 얘가 뭐 사기가 있네. 지금 보니까 이런 경우에 피보험자가 같이 짜고 있나 봤더니 같이 짠 게 없어. 이 사람은 은행은 없어. 이런 경우는 해지권 행사를 못해요. 이거는 보증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이 피보험자가 같이 짰다면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예요. 보험계약자한테 민법 제441조 수탁자의 구성권. 이 보증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걸 채권을,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을 안 갚으면 대신 여기서 물어주고 이 사람한테 이걸 구상하려고 하는 수탁자 구상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없다네. 그럼 없으면 보증보험에서 파산하겠죠. 말이 안 되지. 여기서는 2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험 원리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득금지 원칙이죠. 이득금지 원칙이 손해보험은 당연히 있지만 인보험에 있나요? 원칙은 없죠. 이거는 틀린 얘기지. 손해보험만 있어요. 이건 손해보험만. 2번 위험단체의 구성원이 지급한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이 일치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이죠.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 이론이죠. 동일한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공동준비자를 형성해서 위험하고도 급격한 사고를 입은 자에게 경제적 부양한다. 보험의 원리입니다. 이게 위험부담의 원리. 네 번째, 대량관찰에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위험을 측정한다.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보험료가 숫자가 많을수록 편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죠. 위험 모집당이 작으면 이게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죠. 이게 대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손해보험에만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1번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성, 유가증권성, 상환증권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보험증권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은 증권은 계약 청구 여기 보험계약 즉시, 보험계약 체결 즉시 줘야 돼. 이게 틀린 거지. 보험증권에는 무효와 실권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거는 외우기가 좀 편하게 앞에 목사, 급료, 기무, 계피, 연장.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금,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증권, 무효와 실권 사유, 무효와 실권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그다음 보험계약 연월일, 작성 연월일. 이걸 외워놓으면 여기에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효와 실권 사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맞죠? 보험증권이 멸실 또는 훼손되면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증권 재교부,
자신이 멸실이 자기가 돈 내야 되겠죠? 근데 실무상으로는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되겠습니다. 상법상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뭐뭐만 이런 거. 손해보험에는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피보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인보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모든 손해보험. 아까 어떤 얘기했어요? 책임보험은 없다고 그랬죠? 책임보험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이건 틀린 문제고. 맞는 거 찾는 거지. 실손보상의 원칙은 모두 적용합니까? 얘만 적용하잖아요. 그죠? 손해보험은 부정액보험이죠. 맞죠? 인보험은 부정액보험이 인정되지 않나요? 모두 여기가 틀렸고. 이건 안 되니까. 인보험에도 치료비 같은 경우는 그 나와 있는 한도 그 금액값 계산하기 때문에 부정액보험이 일부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점. 손해보험에는 중복보험이라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인보험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죠. 예.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25번 문제입니다.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까 지워버렸다. 목사, 급료, 기무, 계피, 연장을 놓고 같이 보시면 조금 유효합니다. 목적, 화재보험하고 일반 증권하고 좀 비슷한 게 있으니까 피보험자 주소 성명 있습니다. 1번, 2번 맞아요. 이거는 보험계약 체결 장소, 작성 연월일, 보험계약 연월일에 있어도 장소는 없어요.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주소 성명만 있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요. 하면 안 돼요. 좀 아실 거예요. 동산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양도, 화재보험에는 있습니다. 그 목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민번호는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피, 이거는 주소, 성명이니까. 네. 다음 26분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의 보장 대상은 재산상의 손해를 대상으로 단체상해도 똑같죠. 적용됩니다. 옳은 거입니다. 옳은 거. 생명보험 보장 대상은 사람의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생존을 대상으로 왜 안 해요? 생명보험이 사망보험만 합니까? 상해보험, 질병보험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네. 상해보험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손해보험 요소도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정의적 부발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보험이죠. 1억, 2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들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 7번 인보험에서 단체보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건 판례가 한다. 네. 1번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회사인 경우에 회사에 대하면 보험증권 교부, 회사가 단체보험 될 때는 보험계약자 그 회사 구성을 다 못 받죠. 그래서 회사한테만 증권 교부합니다. 또 단체 구성원의 전부를 피보험자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규약이 있거든요. 서명 안 받아도 돼요. 예, 그때는 받아 안 해도 됩니다. 다 맞는 답이에요. 3번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해야 되는데 아닌 자를 수익자 지정할 때는 단체계약에서 정해야 돼요. 정하면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정함이 없어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네. 단체계약이 정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요건을 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은 단체 생명이나 단체상에 다 적용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죠? 네. 다음 28번. 보험계약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아까 우리 첫 번째 원칙 얘기할 때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얘기했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뜻이 모호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쨌든 계약자, 개인을 우선한다. 개인. 왜냐하면 단체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개인한테 우선권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이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틀렸지. 개인보험에서 인정이나 마찬가지로 해상보험의 경우 해상보험이나 또 개인이 아닌 재보험 이게 개인보험이에요? 아니면 기업보험이에요? 기업보험이죠. 아까 상대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법의 상대적 강행 규정. 절대 변경하면 안 돼요. 무효입니다. 무효. 강행 규정은. 여기서 말한 이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한 거는 가계보험. 개인에 국한합니다. 기업보험들, 아까 말한 해상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이런 것들, 선박보험,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들잖아요. 개인들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상법의 이 규정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중에 이제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어민이, 소형 어선 타고나 어민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도 적용해야 되냐? 선박보험에. 이런 경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분리 변경 금지 원칙 이쪽 개인으로 봐야 됩니다. 개인으로.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국한한다. 이거는 그래서 1번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의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2번은 상법 규정이라고 그랬고 3번이나 4번은 상대적 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상보험이나 재보험은 기업보험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보험자도 기업이지만 이런들 기업이기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 있다. 대등한. 개인하고 틀려서. 그래서 그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네. 다음 29번입니다. 보험계약이라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예. 우리 이제 잠깐 봐야 되겠다. 보험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임기간. 전제 조건이 뭐든지 보험료가 납입돼야 돼요. 보험료 납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험료 납입 후 종결 시점. 보험 계약 기간은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만약에 장기보험 올해 길겠지만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까지다. 암보험 들었다 하십시다. 암보험은 보험계약 체결해서 여기까지 1년이야. 이거 뭐예요? 보험계약? 계약기간이죠. 보험기간 언제부터 해요? 암보험 가입하면 이때부터 바로 되나요? 안 되죠. 90일 면책기간 있죠. 웨이팅 피리어드라고 면책 대기기간. 이때 이후부터 되죠. 이걸 보험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책임개시기간. 책임기간. 일단은 보험계약기간이 더 길죠. 네, 더 깁니다. 어떤 거는 보험계약기간이 이 보험계약 끝나고도 얼마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보험 계약 기간 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일치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장래보험이라고 볼 수 있지. 예. 근데 이제 소급보험하고 승낙전 보호제도, 승낙보험 보호 담보라고도 하고 좀 틀립니다. 먼저 소급보험 계약이 먼저 나왔으니까. 소급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월 1일 날 배가 출항을 했어요. 근데 보험 계약은 10월 5일 날 된 겁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보험 계약이 됐으니까 보험 계약 기간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선주 입장에서는 10월 1일 날부터 보험이 혜택받으면 좋겠죠. 이 사람은. 이게 보험 기간이 될 거예요. 네. 선박보험 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급보험 같은 경우도 약간 뭐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 원래 청약이 있고 청약하면 바로 승낙하기보다 일정기에 있다 승낙이 있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남녀간에 교제할 때도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바로 사귄다는 게 아니라 여자가 조금 좀 뭐 이렇게 알아봤다가 며칠 후에 그래 사귀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승낙기간. 요때부터가 이제 보험 계약 기간이 되겠죠. 물론 보험료는 이때 냈지. 예, 보험료는. 그러면 이게 보험 기간이 될 겁니다. 예. 그럼 이 승낙하기 전 이때도 승낙전 보호 담보, 승낙전 보호 제도로 보상을 해주냐 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1번 보시게 되면 소급보험에서는 보험 기간이 보험 계약기보다 더 길죠. 예. 승낙전 보호 제도, 승낙전 보호 담보도 보험 기간이 보험 계약 기간보다 장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3번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반드시 일치할 필요 없다. 근데 아까 소급보험이든 뭐 이거든 간에 여기든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에 보상 책임 있어요? 아니다. 보험료가 반드시 납입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보험이 올리는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틀린 답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계약전 알리 의무, 간접의무죠. 고지의무 아까 했었죠. 해지할 수 있고 인과관계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하냐 마냐는 게 나왔어요. 고지의무 위반한 게 보험자가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없죠. 다만 해지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고지의무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가 손해배상권 행사해요? 못하지. 해지만 할 수 있지. 해지만. 여기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31번입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적하의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적하 매각에 있어서는요. 여기 지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송화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송화인 지시, 불강력, 가격폭락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매번 나오는 그런 적이고요. 불강력입니다. 불강력. 이거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배를 뭐 대만까지 이제 운송을 해야 돼요. 적하를 싣고 선박이다. 근데 냉동 창고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이게 여기까지 갔다가 다 썩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중국으로 뭐 상해 쪽이나 이쪽으로 가서 일부라도 팔아서 좀 손해는 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이게 100원짜리인데 여기 대만까지 가면 100원 받을 건데 여기 가서 이제 아무래도 좀 싸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70원 정도로 그래 팔았다 그러면 30원만큼은 손실이 발생된 거죠. 또
경로원을 이탈해서 간 그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액은 보상해야 되는 게 적하임입니다. 이때 이런 것들이 불가항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항해도용 중에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기 이용, 대금 70원이 70원 받은 거지. 공제한 금액과 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해야 된다. 이게 적하 매각에 의한 손해배상 관련돼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딱 불가항력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거는 다 답이 아닙니다. 예. 32번 보험약관 교부 설명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약관의 설명음을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데요. 3월 내. 근데 문제는 취소를 안 했어요. 취소를 하면 이제 되는데 취소를 안 하게 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3조 4, 뭐 그것까지 열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그 약관은 보험약관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약관의 내용으로 되지 않아. 근데 여기는 편입된다고 그랬네? 그럼 요게 틀린 거죠. 요게 지금 현재는 옳지 않은 게 답이 되겠네요. 3번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약관을 교부하는 동시에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죠.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부분은 약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약관을 다 설명하겠어요? 중요한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생명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이 시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특정되어 있으면 돼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험사고 발생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 옳은 겁니다. 사망보험금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까 뭐 그런 거 자꾸 말해서 무효된다. 무효가 아니고 이 보험수익자가 인정을 못 받는 거지.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이 무효지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하고 관계없죠. 그거는 최초 보험계약의 서면과 관계 있는 거니까.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기간 중에 사망한 때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사에 지정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 사망이면 이제 그 보험계약 끝나는 거죠. 이제 재직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죠. 보험 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겠죠. 맞는 얘기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해상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선박보험은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해상보험 중에 이제 선박보험이 있고 적하보험이 있어요. 시작, 종료. 이거는 선적할 때. 적하도 선적할 때. 또는 운송 시작할 때. 여기는 양육할 때. 여기는 인도할 때. 적하보험은 꼭 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항구라면 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운송해가지고 여기까지 실을 때까지가 있기 때문에 운송이 시작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시작할 때. 그냥 여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본인한테 인도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선박보험은 선박이니까 뭐 운송하고 관계없으니까 여기는 바로 선적할 때인데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만약에 100개다. 100개가 첫 번째 선정할 때가 될까요? 아니면 100개 다 완료될 때가 할까요? 한 개 선정할 때부터입니다. 왜? 그래야 선적하다가 뭐 한 10개 선적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다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로 다 100개 다 완전히 양육할 때. 다. 네. 이것까지는 그냥 뭐 그런 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보험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죠. 책임이 개시될 때. 선박보험. 맞네. 적하보험은 선정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정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아까 추정하고 간주하고 했죠. 그걸 가액으로 합니다. 선정할 때는 간주로, 예, 적하보험 중. 근데 종료할 때는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때는 추정한 걸로 합니다. 추정한 걸로. 적하 도착을 해도 얻을 이익이나 보수의 보험은 계획으로 정해져 있거나 정해지지 아니하면 추정한다.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추정한다. 이거 틀렸어요. 이거 추정이 빠져야 되는데 간주하는 거죠. 이거는 틀린 조항이고 이것도 틀린 조항. 항의 단위로 선박을 보호에 붙인 경우에 보험기간은 화물 또는 적하에 선적에 착수한 때로부터 양육한 때로 한다. 이거는 인도한 때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3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5번입니다.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겁니다. 보험계약 부활은 계속보험료가 미지급되면 해지예고분 납입 최고를 해야만 된다고 그랬죠? 자동실학금 무효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생된 건 맞죠? 부활 청구하게 되면 연체보험료 내야죠. 근데 약정이자 넣어야 되겠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면 부활 시점부터 효력이 되겠죠? 그 전에 효력 정지될 때는 담보하면 안 되지.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부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부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5번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36번입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에 관해 발생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보험사고가 기회필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보험지급 책임 없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피보험자의 자살은 고의한 사고이니까 맞죠? 근데 취약 후 일정한 기간 생명보험 약관에 2년 경과되어 있는 거죠. 네. 발생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보상해 준다고 하는 약관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우리 자살보험 관련돼서 자살은 고의 맞죠. 하지만 단수 조건에 2년이 경과하거나 물론 이게 생명보험 약관이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 이건 손생보험 공통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것.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는 부책한다. 부책한다 아니라 그러하지 않냐 보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입증이 되면 이게 자살보험 면책하는 약관 중에 하나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고 자살에도 보험을 준다 그러면 자살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실제 정말 그 본인이 무슨 질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의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면책하고 있는데 단 2년이 경과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계약자한테 그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2년씩 기다려서 뭐 하겠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2년 경과하면 보상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판례도. 또 이거는 이제 여기와 내용이 있지 않지만 자유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현병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또 극대 흥분 상태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게 입증된다면 그때는 단서 조건에 해당돼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죠. 3번 사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기회필수에 중대한 과실을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죠. 우리 아까 중대한 과실 같은 경우에 그 음주운전 우리
자동차에 사기보험에서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차량은 면책이지만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사고가 야기가 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공모, 아까 보증보험회사 은행 채무자 있죠. 여기 은행이 공모했으면 몰라도 공모하지 않으면 설사 애가 보험계약자가 사기했다 하더라도 보험 해지 못한다고 그랬죠. 보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계속보험 미지급하면 당연히 해지해야 되겠죠. 보험료가 안 들어오는데. 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고집 위반, 아까 당연히 고집 위반, 인과가 있냐 없냐 보험금 지급만 그랬지,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이것도 마찬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요거는 통지금 위반은 없다고 그랬어요. 통지금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위험 유지만 의무만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통지금 위반. 이거는 사고를 통지를 늦게 해서 드러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 거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틀린 걸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입니다. 38번. 보험계약법상 청약 거절 사유. 청약 거절을 누가 하죠? 보험자가 하죠? 좀 청약 거절하는데 이익이 누구한테 있어요? 보험자한테 있겠죠. 그럼 만약에 청약 거절했는데 입증을 누가 해라? 보험자가 해야 되겠죠. 이익이 있으니까. 뭐죠? 청약 거절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해서 해당 보험자가 마련하고 있는 인수기준, 자기 회사마다 인수기준이 있습니다. 일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의 사정 등을 말한다. 맞네요. 승낙전 보험사가 아까 기간 얘기했었죠. 보험기간이 책임기간보다 더 길다.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되네.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맞죠? 청약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고지 안 했다고 해서 청약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거절 사유가 안 되죠. 청약 거절 사유는 보험자가 위험 측정해서 보험계약 체결 여부, 요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 자기들 인수기준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청약 거절 사유는 누가 이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험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보험자가 해야 되겠죠. 보험자가 이득이 있으니까. 피보험자가 있다고 그러네? 여기 틀린 거지. 38번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입증 책임은 이득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9번입니다. 일단 전제조건이 별도의 특약이 없답니다. 해상보험제 보상책임 여부니. 해상보험은 직접 손해보기. 첫 번째 전손, 분손, 그 다음에 비용손해, 특별비용, 해난구조로 분담액, 공동훼손 분담액.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통 약관은 안 됩니다. 특약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특약이 없답니다. 아까 이게 틀린 게 답이 되겠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기면 공동훼손이 뭘까요? 이건 적법한 거예요. 불법행위 아닙니다. 아까 대의권 얘기할 때 적법한 거 공동훼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불법은 이제 실화, 방화 같은 거라든지 채무불이행은 실화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공동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박에다가 적화를 싣고 가는데 적화가 한 개가 아니고 3개 정도 돼요.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가격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가격까지는 여기서 안 하고 그냥 일단. 근데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거를 다 싣고 갔다가 배가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더 큰 손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선장이 야 C를 버려라 바다로. C를 버렸어요. 그런 결정권은 선장 같으면 있겠죠. 이게 불법행위예요? 불법한 거 아니죠. 적법한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선장이 아니고 딴 사람이 했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 떨어진 이 비용 C만 내가 A라는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작가, 소유자, 송화인들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이 미워서 버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만 손해보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의 비용을 분담하는 겁니다. A, B, C가. 이게 공동훼손 분담액입니다. 네. 일단 오늘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40번입니다. 네. 모범자동차에 의한 상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해보험 성격도 갖고 있고 손해보험 성격도 갖고 있다. 손해보험용 상해보험. 네, 이게 모범자동차 상해입니다. 모범자동차 상해보험은 상해보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 성질도 갖고 있는 이건 전형적인 손해보험 상해보험입니다. 두 번째, 모범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산정 기준과 방법,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기준이네요. 설명문 대상. 이게 중요한 사항인가요? 약간 보험금 지급 기준이? 아니죠, 이거는. 예, 요게 틀린 내용이네요. 모범자동차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용 상해보험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대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약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수개의 아까 본인께 2억짜리 배우자께 2억짜리 있을 때 중복보험에 대한 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다 양쪽에다 다 보상 못 받는다 그랬어요. 1억이면 5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상해보험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실제 입은 손해를 초과한 때에는 한도가 중복보험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손해상사 1차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2020년도 손해상사 시험에서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1차 과목의 가장 큰 난관이 이제 보험계약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계약법이 주로 이제 이론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법조문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대법, 이제 판례가 한 50% 정도, 그렇게 해서 법조항이나 판례가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학설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고, 저는 시험에 합격하는, 시험 수험생이기 때문에, 70점 정도만 맞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내년도에 충분히 그 학습에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1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